개인적으로 이제 페이크 다큐니 파운드 푸티지니 하는 장르는 질색입니다. 한때는 분명 즐겨봤던 장르긴 하지만 파라노멀 액티비티가 대박을 터뜨린 걸 계기로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실망만 잔뜩 쌓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실험적인 장르로 만들어진 서치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장르의 형식에만 의존한 채 게으른 변주를 일삼아서 정이 뚝 떨어졌고, 악마와의 토크쇼도 로튼 토마토에서 97%를 기록했든 말든 파운드 푸티지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안 봤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어떤 공포영화길래 저런 점수를 받았는지 궁금해서 예고편도 안 보고 갔는데 의외로 참신하고 재밌네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파운드 푸티지라는 걸 알고 가졌던 선입견을 날려버리고도 남을 만큼 괜찮았습니다. 단 공포영화로 생각하고 보시면 아마 화를 주체하지 못하실 분들께서 속출하시고도 남을 거라 감히 추천하긴 어렵다는 게 안타깝네요. 거두절미하고 이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공포영화의 냄새를 솔솔 풍기는 악마와의 토크쇼를 당연하게 공포영화로 기대하고 보시면 10중 8구 실망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또 미드소마처럼 기이하고 수상한 타입의 공포영화도 아닙니다. 행여나 제목만 보시고 마치 조커의 한 장면처럼 악마가 토크쇼에 나와 자신이 악마라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고 끝내는 방청자들을 도륙하는 장면이 전국에 방송되는 사고 따위가 벌어질 걸로 여기시는 건 더더욱 오산입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장면은 이 영화의 분량에서 극히 일부일 뿐인데다가 의도적으로 싸구려내지는 1980년대의 공포영화 같은 효과를 쓴 걸 보시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참신하고 재밌는 영화라는 건지 궁금하시죠? 우선 악마와의 토크쇼는 영화의 80% 이상에서 1970년대의 토크쇼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심지어 화면비에다가 화질까지 1970년대의 TV를 고스란히 따와서 실감 넘치는 화면을 보여주는 건 좋으나 아마 보시는데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예고편과는 다르게 4:3의 화면비가 차지하는 분량도 80% 이상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토크쇼가 거의 사라졌고 미국의 토크쇼와 많이 다르기도 해서 어쩌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부터가 적지 않은 분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코난 오브라이언이나 지미 펠론, 지미 킴멜 등의 진행자와 토크쇼가 적어도 생소하진 않으신 분들이라면 좀 덜하실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잭 델로이는 1970년대에 자신만의 토크쇼를 맡으면서 기대주로 떠오릅니다. 실존했던 인물인 자니 카슨의 경쟁자로 떠오를 만큼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해가 갈수록 자니 카슨을 따라잡긴커녕 점점 벌어지면서 프로그램의 존폐라는 위기로 내몰립니다. 악마와의 토크쇼는 그 무렵에 할로윈을 맞아 잭의 토크쇼가 준비한 특집 방송을 거의 실시간으로 담아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흔히 영매라고 부르는 사람이 먼저 등장해 호기심을 유도한 후 일명 초능력자 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제임스 랜디를 모델로 했을 게 틀림없는 캐릭터가 등장해 영매와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몸속에 악마가 있다는 소녀와 그 소녀를 연구했다는 박사가 나와 초능력자 사냥꾼을 대동한 잭과 대화를 가집니다.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악마와의 토크쇼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이자 피날레를 장식하는 주인공은 몸속에 악마가 있다는 소녀입니다. 잭과 소녀를 제외한 나머지는 들러리나 감초 같은 역할이지만 저예산 공포영화로 경험을 쌓은 두 형제 감독들의 각본과 연출이 상당한 솜씨를 자랑해서 제 몫을 아주 단단히 합니다. 특히 각본이 정말 좋아서 토크쇼에 게스트로 나오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저마다 부여된 임무를 착실하게 수행합니다. 덕분에 이 영화는 잭부터 박사까지 모든 캐릭터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신만의 분위기를 서서히 달구는 데 성공하죠. 도입부에서 잭이라는 캐릭터와 이 캐릭터가 현재 처한 상황 및 배경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걸 필두로 9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감독들이 전반적으로 딱 해야 할 것만 하면서 군더더기는 일절 남기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울러 토크쇼 사이사이에 나오는 광고 시간 동안 벌어지는 뒷이야기는 흑백 카메라로 잭을 따라가는 방식을 취해 챕터를 나누는 효과와 더불어 현장감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모여서 종국에는 관객들이 진짜 토크쇼를 시청함과 동시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만 같은 착각을 유도해 몰입도를 한층 높이게 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또 이 모든 게 우리가 보통 공포영화라고 할 때 떠올리는 것들과는 괴리가 있어서 아무런 정보 없이 봤다가는 첫째로 당황스러우실 거고, 둘째로 무슨 공포영화가 이래? 라며 실망하실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설상가상 그렇게 천천히 온도를 높이던 영화가 거의 결말에 다다라 제 딴에는 나름 센 거 두 방을 연이어 터뜨리는데 그 지점까지 몰입하시는데 실패하셨던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생뚱맞고 조잡해 보인다는 인상을 받고 더 부정적인 입장에 빠지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악마와의 토크쇼는 철저하게 시대성의 재현에 집중한 탓에 절대 다수의 요즘 관객들에게는 진짜 촌스럽다는 비판을 들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영화를 꽤 재밌게 본 저조차도 클라이막스의 연출은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을지언정 약간의 의문도 덩달아 생길 정도니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비싼 관람료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감히 추천을 드리는 건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OTT나 IPTV를 통해 집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하시면 의외로 재밌다는 말씀을 하시게 될지도 모르니까 천천히 고민해보세요.